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과 종무원들이 에너지 취약계층 서울 성북구 정릉골로 희망 배달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재개하고 소외계층 174가구에 연탄 34,800장과 쌀 2,000kg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전 중앙종회의원 정토사주지 법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부교구장을 역임했던 법원 스님은 화합을 우선으로 교구와 군 포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8위로 자체 최고 순위를 달성하고 3연속 1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건학위원회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현장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한 단체들과 올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를 적극적인 포교전법의 원년으로 삼고 변화를 예고해 내년을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주말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불교계 나눔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온 천년고찰 청계사가 올해도 5,000포기 김장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 200여 명이 소외계층 174가구에 연탄 34,800장과 쌀 2,000kg을 전달했는데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남동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정릉골.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대부분일 정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조계종이 자비 실천을 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연탄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그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이 따뜻한 연탄 한 장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그분들이 춥고 어려운 그런 겨울을 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다 같이 품고 사는 그런 또 성북구에 위치한 무산선언과 길상사 4부대 중 김영배 의원과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 실천을 연탄 나눔을 통해 실천하는 오늘이 정말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연말의 따뜻함을 전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지 않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 등 200여 명이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줄지어선 종무원들은 조심스레 연탄 한 장씩 건네며 추운 겨울 잘 나기를 기원했습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출신으로 현재 동국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는 에릭 씨도 처음 해보는 봉사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봉사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오늘 처음에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도 편했고 또 재밌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었습니다. 조계종이 이날 지원한 연탄은 총 34,800장. 주택 재개발 지정 후 노후되고 방치된 주택들이 많아 종무원들은 연신 계단을 오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총무원장 스님도 쌀 10kg을 직접 들고 올해 94세인 할머니 집을 방문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나시라고 말하자 강순득 할머니는 연신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조계종은 쌀 2,000kg도 지원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감사하고요.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여러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따뜻한 나눔을 함께하는 종무원들을 위해 푸드트럭을 마련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전 중앙종회 의원 정토사 주지 법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요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선 기자입니다. 군포교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할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중앙종회 의원이자 성남 정토사 주지 법원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법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군포교 활성화에 진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출가자 문제에 있어서는 군 장병 출신들이 불교를 접하고 출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 장병들을 잘 이렇게 전폭 포교해서 불심을 고양시키고 그로 인해서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구장 스님께서 그 점에 역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군종특별교구장의 법원 스님을 단독 추천했습니다.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임명된 법원 스님은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군종교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구 구성원들하고 좀 잘 소통을 해서 화합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 화합을 통해서 원장 스님 말씀처럼 이제 그 전법에 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구를 한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을 맡아 1년 동안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던 법원 스님은 보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종회 의원과 부의장, 종립학교 관리위원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종단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법원 스님은 청년전법이 종단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금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군포교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 이 군포교가 많이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상화시키고 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군종교구는 교구장 임명식 후 종단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1,000만 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원 스님의 임기는 4년이며 취임식과 55주년 군숭이날 기념법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국방 컨벤션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강화 보문사 신도가족이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김선용, 황순희, 황울숙, 구자호, 보문사 신도가족 일동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기금 2천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가족들은 텔레비전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뵙고 존경스러웠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원장 스님 하시는 일에 탄탄대로의 길만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편지 봉투에 적어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온 뒤 마음을 더 열게 됐다며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금방이라도 일어나실 것 같다며 행복하고 무탈한 가정을 기원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위원장 동관 스님에게 53번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 선덕이자 진전사주지 득우 스님이 어제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을 대신해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강원 지역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득우 스님은 신청했지만 이번에 받지 못한 15명의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약속하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 스님은 신흥사와 진전사를 자주 찾아 스님들과 깊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동국대 학생의 자부심을 갖길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은 득우 스님에게 감사 편지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8위로 자체 최고 순위를 달성하고 3연속 1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건학위원회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일 발표된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학교가 순위 8위를 기록해 3년 연속 탑10을 달성하고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비와 취업 걱정 없는 명문사학을 만들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건학위원회 원력과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라며 축하했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또 취업을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건학위원회 고문 스님의 원력, 또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길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순위 상승 원인으로 학교는 교수 연구 부문에 집중해 두각을 나타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학 평가에서 연구 부문은 32%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동국대는 올해 동국 메타플랜 120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해 14위였던 교수 연구 부문이 전체적인 세부 지표에서 고르게 약진하면서 10위로 올랐고 이것이 종합 순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인용이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시고 또 그런 쪽으로 초점도 맞춰주시고 써서 결과적으로 지표 올리는데 교수님들이 크게 기여를 하신 점이 있다. 또한 동국대가 지속 강점을 보였던 학생 교육 부문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학생 취업, 창업 지원과 성과, 현장 실습 등 사회 진출을 위한 학교 노력을 평가하는 학생 교육 부문에서는 대체로 5위 이상의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총장은 올해 평가에서 7위와는 3점씩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며 이공계 투자, 인프라 확충 등 동국대가 다수 약점으로 평가받는 부분들을 보완하면 순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지표로 동국대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화두인 대학생 전법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동국대학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평판도가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불교의 이미지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덩달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국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평가 순위 상승세를 보이며 진정한 인류 명문대로서 나아가고 있는 동국대학교는 화합과 정진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종립대학으로서 불교 중흥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현장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한 단체들과 올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를 적극적인 포교전법의 원년으로 삼고 변화를 예고해 내년을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표어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포교로의 전환점이 된 2023년. 조계종 포교원의 이런 변화는 일선 현장 단체들에도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며 불교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법 활동을 펼쳐온 모든 단체들을 격려하고 부처님법을 바로 전하고를 외치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포교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할 것이냐? 바로 전하고. 바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바로, 두 번째는 바르게, 바로 전하자. 지금 이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전하고. 어제 포교원 2023 송년법회에는 최근 신설된 연예인 전법단도 큰 역할을 하며 불자 가수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범혜 스님, 국회 정각회 회장 주호영 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며 불교 발전에 기여한 포교 단체들을 격려했습니다. 각계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포교 전법단 단장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협업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제가 종단 활동을 할 때 20년 전에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훨씬 더 우리 포교원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라도 전법의 기치를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명상을 갖다가 세계에 알리는 부처님의 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전국 포교단체들은 송년법회 자리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준비하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주말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불교계 나눔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이어온 천년고찰 청계사가 올해도 5,000포기 김장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고된 작업에도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는 생각에 청계사 사부대중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왕 청계사 공양간 앞에 절여진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청계사 신도들과 봉사자들은 배추에 새빨갛게 버무려진 양념으로 속을 채우며 김장에 열중합니다. 김장할 배추는 총 5,000포기. 지난 22일 청계사가 올해도 자비 나눔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청계사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배추로 소외 이웃이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궜습니다.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또 장애인들 그리고 복지관 시설들 그리고 의왕시청으로 해서 주민센터로 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에 이것을 이웃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장에 동참한 신도와 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의 한 끼 식사를 풍성하게 할 생각에 뿌듯한 마음으로 배추를 버무리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김성재 의왕시장도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손을 보탰습니다. 오늘 이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의 소외된 계층, 특히 독거노인 그리고 저소득계층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이 김장을 통해서 따뜻한 훈훈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예고돼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청계사에 농장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님들은 봉사자들은 배추를 모종을 심고 가꾸고 그리고 배추를 뽑고 그리고 또 절이고 이렇게 오늘 이 버물리는 것까지 올 겨울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되길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널리 전해지길.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울력해 완성한 김치는 희망나래 복지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녹향원 등 지역 내 소외 이웃을 비롯한 복지관 등 의왕 지역 곳곳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성행 스님은 다음 달 동지팥죽 나눔으로 또 한 번 한겨울 자비 나눔을 예고했습니다. 매년 본격적으로 찾아올 겨울 추위를 앞두고 김장김치로 자비를 실천한 청계사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은 어제 부산 르네시대 야외 공연장에서 이사장 향공스님, 옥천사 회주 청강스님, 길상사 주지 자인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태한 시의원 등 지역 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제12회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 장학금, 무료급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정각원은 김정자불자 등 6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시상하고 10kg 김치와 라면 각각 323상자, 지역학생 11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2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천여 지역 주민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이사장 향공스님은 앞으로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산정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정각원은 20년 전 견강암에서 지역 어르신 무료 점심 공양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해 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전 문수선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인문학과 명상연구소 소장이자 문수선원 선원장인 자연스님의 열린 인문학 특강 법회를 열었습니다. 문수선원은 문수보살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수의 지혜를 펼치기 위해 월정사가 지난해 11월 25일에 개원한 도심 포교원입니다. 자연스님은 불교의 깨달음이란 이것이다를 주제로 법문하고
문수선언이 불교 교육과 포교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문수선언은 매월 선지식을 초청해 열린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며 고등학생과 학인 스님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장기기증과 자비나눔 인식 개선을 위해 18번째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생명나눔 부산본부는 지난 21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올해 단체 활동에 이바지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회원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펼쳤습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전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인 회원들은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전달했으며 봉사단체 미소원은 기금 1,000만 원을 심산 스님에게 후원했습니다. 이날 무대는 영남불교무용단의 관음무, 불광합창단, 퓨전 국악그룹 탈피, 홍법사 홍사바오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명 808로 잘 알려진 불자기업 주식회사 그래미가 지난 15일 항저우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해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그래미 남종현 회장은 펜싱, 수영, 태권도, 사격 등 20개 종목 42명의 금메달리스트에게 각각 500만 원을, 야구와 축구팀에게 각각 단체상 2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전 대한유도회 회장이었던 남 회장은 유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유도 은메달리스트에게 200만 원을, 동메달리스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남 회장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와 파리 하계 올림픽 대회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금방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주식회사 그래미는 전 강원FC 대표이사를 역임한 남 회장의 스포츠 발전에 대한 원력으로 역도, 유도,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